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들하고 지금 며느리하고 네. 예, 관계가 좀 어떤가요? 결혼 생활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게, 이제 아들이, 일자리를 잃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좀 직장 문제 때문에, 거의 둘이 좀 다툰 것 같아요. 이 일이 한 달 전부터 제가 전화를 해도 며느리가 잘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직장 때문에 이제 좀 서로 다투고 그래갖고, 어, 부산에서 어디 직장을 구하려니까 없고 뭐 맨날 다투고 애들 앞에 다투고 그러니까 제가 멀리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경기도 쪽 서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며느리하고 아들 관계도 서로 이제 좋지가 않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이제 혼인 관계 정리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며느리가 저 사실은 걔가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총각이고 이혼하고 딸 하나 데리고 그래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결국 승낙을 해갖고 결혼을 시켰어요. 지금 6살 먹은 딸 데리고 와서 우리 큰 딸로 입덕시키고 이제 그렇게 지한테 배려를 하고 우리가 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주려고 무척 애쓰고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신경 예민하고 그러더라도 며느리하고는 이제 잘 지내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시아버지 오는 것도 싫다. 뭐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평소에도 우리가 9년 동안 겪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일범절도 없고 뭐 시부모에 대한 도리도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전화 불통되는 게 세 번째예요. 예, 그러면은 혹시 지금 손주가 몇 살인가요? 지금 보고 싶은 손주가? 우리 보고 싶은 손주가 이번에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8살, 7살 아, 여자예요. 8살, 7살. 그러면은 혹시 어머니가 7살,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뭐, 이렇게 좀 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하거나 그런 행위가 좀 있었어요? 누가요? 엄마가요? 예, 진 엄마가요? 예. 그런 건 애들한테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민법에서는 네. 조모나 조부가 네. 손주를 네. 만나야 된다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꼭 만나야 된다는 게. 예, 네.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조모한테는 그런 권리가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 예, 근데 다만 지금 혼인 관계 지금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만약에 네. 그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만약 이혼할 경우에 네. 그러면 그때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논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양육권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할머니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겠죠. 애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네. 아들이. 네. 근데 만약에 며느리한테 양육권이 있다고 할 경우에 네. 아들은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아들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때 같이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특별하게 아주 네. 예외적으로 아들이 부득이하게 손주를,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네. 할머니가 네. 직접 면접 교섭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들이 면접 교섭권을 할 수 없을 때만 어머니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육권하고 면접교섭권, 또 양육권은 이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며느리가 양육권 있고 아들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아들이 면접교섭 행사할 때 그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아직 민법 규정상에 할머니가 자기 네. 손녀를 직접 볼 수 있는 어떠한 권리는 주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며느리하고 대화를
해보셔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안타까우신 갖다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을, 집안일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누구 이웃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친척한테 말도 못해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또 네, 평소에 또 뭐 저한테 잘못한 게 있고 뭐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로 진짜 잘했거든요, 우리가. 네, 아드님과 지금 며느님 사이에서 뭔가 이혼을 하겠다라는 합의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법적으로 취하실 조치는 이제 마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며느님께서 만약에 아이들에게 뭔가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지금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고민은 뭐 취하실 당장 조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혼인 관계가 뭔가 종료가 된다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는 기회의 차원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한 네.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 그러면 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즉 양육권을 갖다가 그거는 이제 소송을 해봐야지 알까. 예,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소송을 해보면은 이제 이혼 과정 중에 네.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딸이 누구한테 어머니 쪽으로 가고 싶은지 아버지 쪽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사 조사라고 하는데요. 가사 조사를 걸치고 또 어머니 쪽에서 키운 게 더 나은지 아버지 쪽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가정 환경도 같이 조사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이 낫다고 하면은 가사 조사 결과 어머니 쪽으로 많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 아버지 쪽으로 낫다고 하면 아버지 쪽으로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재판 과정 중에 가정 환경, 그다음에 아이의 의사 이런 걸 존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혹시나 만약에 이혼 뭐 소송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양육권을 반드시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양육을 하기에 적절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잘 상담을 해주셨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마땅히 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사실 소송 준비도 미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또 조언까지 드려봤습니다.